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참 변덕스럽습니다. 변동성이 강하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동안은 방향이 우하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점을 낮추는 변동성이 강한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었죠. 오늘은 좀 다릅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꽤 큰 폭의 반등이 나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의 반등이 큰 상황인데 양시장 모두 그동안 눌려있던 업종 위주로 올라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전기, 전자 업종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었는데 오늘은 전기, 전자 업종 위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송장비나 화학 업종 등을 제외한다면 대다수의 종목들이 거래소 쪽도 잘 달리고 있고요. 오늘의 급등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시총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억눌렸던 회계처리 이슈가 큰 고비를 넘겼다라는 분석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불씨가 살아나면서 코스닥 시장 1% 후반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를 봐도 미중 무역 분쟁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화해 모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한 관련 이슈들도 긍정적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우상향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이 됐다라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도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요. 내수 시장도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하나하나 우리 시장에 대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승과 함께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며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보다 0.4%나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2.9% 오르며 21개월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폭염으로 농산물 물가가 전월 대비 7.9%나 올랐고 축산물과 수산물까지 더한 농림수산품 물가는 4.3%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배추는 한 달 전보다 90%, 시금치는 130%나 올랐고 닭고기와 달걀도 각각 14%, 22% 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 2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 추가 회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와 또 장소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분기에 5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해외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2분기엔 다시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내국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46억 7천만 달러로 1분기 50억 7천만 달러보다 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보다는 11.5% 증가했습니다. 2분기 해외카드 이용액 감소는 1분기의 겨울방학과 설 연휴 등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출국자 수가 2분기에는 7% 이상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SRT의 추석 연휴 기간 승차권 예매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정역은 SRT 정차역과 서울, 용산, 영등포, 광명역 등입니다. 화요일인 4일에는 경부선, 수요일인 5일에는 호남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로도 명절 승차권 예매가 가능해집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현재 코스피 지수가 2268.66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보시면 2248포인트부터 2269포인트대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급등세 코스피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와는 전혀 딴판인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삽니다. 기관이 427억 원, 외국인이 278억 원 각각 매수하고요. 개인이 오늘 매도 물량이 1174억 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오히려 팔고 있고요. 투신, 연기금은 삽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5%에 가깝습니다. 급등이고요. 셀트리온도 급등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0.55% 상승을 가져가고 신저가 기록했던 삼성전자 역시 2%가 넘는 상승,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이어가도록 하죠.
포스코 2%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부터 삼성물산까지 하락하거나 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화학, 운송 장비 업종들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위부터 15위 종목 보면 KB금융 상승하고요. 신한지주도 보합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 현대모비스, 한국전력은 각각 1, 2%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784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1.97%, 2% 가까운 급등 흐름들 가져갑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773포인트대부터 784포인트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래프의 모양은 코스피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폭이 좀 다릅니다. 2% 가까운 코스닥은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흐름이 더 좋은 분위기인데요.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똑같고요. 하지만 금융투자 투신이 사고 이곳에선 연기금이 팔고 있다. 수급의 구체적인 주체들은 좀 기관은 다른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오름세고요. 상승폭이 시총 상위주들의 큰 폭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이 4%가 넘는 급등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올라가는데 특히나 바이로메드가 지금 8%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캠텍도 6%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5만원 단숨에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부터 파라다이스까지도 모두 상승하는데 카카오멜론만 좀 조정이 나오고요. 나머지 컴투스도 5%대, 코롱티슈진도 3%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3%대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원달러 환율은 1118원대에서 거래가 되면서 4원 8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시원한 불기둥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시장 어떤 이슈로 지금 상승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22일과 23일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 협상 기대감과 더불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 점 등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 호전되면서 좀 반등 장세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일단 지수상으로는 상승률이 좀 보이긴 하지만 일단 낙폭 과대주들 위주로 좀 반등 장세다 보니 최근 매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체감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주들 위주의 반등 장세 그리고 주가 조정 이후에 최근 하방 지지 다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바이로메드의 급등, 신라젠 등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세가 일단 코스닥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그리고 미국과 중국 양쪽의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내일부터 무역 분쟁 관련 협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단기간에 이슈가 해소된다라기보다는 그간의 우려감을 그래도 일부 투자 심리를 완화시키는 요소로 오늘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에서 일단 업종 가운데에선 엔터 업종이 그래도 SM과 JYP 엔터테인먼트로 대표되는 이런 엔터 업종의 상승세가 최근 하락 장세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 추이 보여주는 업종으로 금일 반등 장세에서도 추세적인 상승 보여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저희가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볼까요? 네, 일단 어제죠. 어제 조선업종의 반등이 상당히 좀 눈에 띄었는데 일단 업종 반등과 더불어서 좀 당분간 좀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조선업종 계속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업종의 반등은 하루 이틀 어제 그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상황 속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1%대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단은 조선업종에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통상적인 경우에 기술적인 반등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 그래도 되돌림이 2, 3% 하락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오히려 도리어 상승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있어서는 상승 추이가 좀 지속될 가능성을 기술적이라든가 시장 투자 심리상 좀 체감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업종 상승 요인을 꼽혀지는 요인은 잘 아시겠지만 포인트는 선가 상승과 그리고 수주 증가 이 두 가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선업종은 뭐니 해도 수주가 분명하게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지표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업종 수주는 워낙 바닥을 찍었던 상황에서 최근 회복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업종 내에서 수주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로 추리셔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 상승률로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두각을 나타냈고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은 상승률이 좀 더뎠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이 요인은 아무래도 수주 잔고라든가 향후 수주 예정되어 있는 그런 물량 등을 감안했을 때 삼성중공업은 조금 처지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업종 내에서는 일단 연간 목표량을 이미 60% 이상 달성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이 두 종목을 업종 내 좀 관심 종목으로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전략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시청자님들 아쉬운 점은 어제 샀으면 오늘 좀 반등이 좀 많이 먹었겠다라는 생각도 하셨겠는데요. 일단 기술적 반등 여전히 노리는 전략으로 일단 낙폭과대 위주의 종목 내에서 하방 지지력 확인 후에 좀 반등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매매 전략을 그래도 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 모습으로 일단 몇 가지 지표들을 검토를 했을 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그래도 열어두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붙어볼 수 있는 여력이 일단 있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 그래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일단 시장이 반등으로 돌아설 시점에 체력을 비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트레이딩 전략으로 우선 체력을 비축을 하시면서 시장 반등 시 따라붙을 수 있는 여력은 항상 남겨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선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추가 반등은 그래도 이번 주 후반까지는 그래도 이어질 여지는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일부 자금 정도는 충분히 추세가 붙는 종목에 따라 붙어도 수익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일 강했던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 일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소재주 그리고 엔터 업종 이 세 가지 종목 내에서 탑픽 종목 위주로 좀 접근해보는 전략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추세 오늘 반등장에 있어서 완연한 상승 장세로 돌아선다라는 가정이보다는 그래도 그간의 기술적 하락이 좀 그동안의 주가 조정이 좀 깊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돌림 반등장은 나온다라는 과정 하에 방망이는 좀 짧게 잡으시면서 트레이딩 전략 위주로 시장 상승이 완전하게 돌아서기 전까지는 계속 경계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업종의 반등이 눈에 띄는 상황 속에서 일단 조선업종을 비롯해서 해운주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는데요. 일단 주가 역시 최근 양호하긴 하지만 최근 역시 추가 상승이 무난해 보이는 업종 중에 하나로 해운주 관심 가져보시면서 해운주 가운데에선 페노션 눈여겨보시면서 내일시장 전략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해운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 시즌 거의 마무리됐다라는 이야기들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미국 증시가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가 우리에게는 좀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톰슨 로이터 자료를 보면 예. 2분기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무려 24.5%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또 올해 전체적으로는 23.5%이기 때문에 5월 시점과 비교하더라도 1.5%포인트 정도가 상향이 될 정도로 중장기적으로는 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보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실적 시즌 뒤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여름 약세장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올해 여름장은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좀 무거운 움직임이 펼쳐지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도 한창이고요. 터키 쇼크와 같은 신흥국 위기도 계속 전염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일진일퇴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미국의 기계나 항공 같은 경기 민감주나 성장주보다는 아무래도 그 조정 기간에는 가치주로의 주도주 교체 작업이 좀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 증시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이야기를 지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판단하시는 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미국 증시를 투자할 때는 가치주가 성장주보다는 늘 투자 성과가 앞서왔는데요. 1980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한 38년간의 투자 성과를 놓고 보면은 가치주는 무려 61배나 올랐고요. 성장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43배 정도에 그쳤습니다. 스타일별로 투자 성과를 보면은 가치주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양호한 성과를 보여왔는데요. 전체 기간 동안에는 가치주가 좀 우세하면서 전체 한 51%가 가치주장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미국 경기와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경기 후퇴 국면에서는 항상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우세했습니다. 2000년 그 인터넷 버블이 붕괴되는 때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 후퇴가 계속되는 한 10년 동안에는 가치주가 매우 높은 투자 성과를 보여왔고요. 최근 7년간은 성장주 주도의 장세가 뚜렷했지만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올해 정점을 통과해서 앞으로 2, 3년 정도는 계속 하락 추세를 그릴 것으로 보신다는 점에서 당분간 가치주의 그 장세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장주 한마디로 IT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시급한 시점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네, IT주 중에서도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그 팡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뿌리를 내린 기업이고요. 또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IT 중에서도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팡주를 계속 사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미래가 있는 IT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세계를 석권하는 IT 서비스 기업이라는 점이죠. 남녀노소 페이스북에서 근황을 주고받고 아마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동영상을 즐기고 모르는 것은 구글에서 검색하는 이런 문화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셋째는 높은 성장성을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합니다. 2013년 2월부터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무려 400% 올랐고요. 넷플릭스는 1000%,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3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약간의 파도는 겪겠지만 실적 호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스토리를 계속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분기 실적 전망이 흔들리지 보기보다는 높은 성장성을 믿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가 매수하는 그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구식 종목이라는 의견도 좀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들 종목 같은 경우는 성숙기에 들어가셔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조정기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계속 담아나가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3일부터는 잭슨홀 미팅 지금 오하이오주에서 열린다라는 소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부터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가 모이는 자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조금 들어볼까요?
네, 잭슨홀 같은 경우는 와이모 민주 그 북서부에 위치한 계곡을 의미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아마 저명한 경제학자, 각국 중앙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금융 관계자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잭슨홀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런 그 금융 그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것은 FRB 전 의장이었던 펄 포커 씨가 프라잉 낚시를 취미 삼아 이 도시를 자주 방문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는데요. 1998년도 러시아 위기와 헤지펀드 위기 때 그리스턴 의장이 심포지엄 중에 FRB 이사들과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간의 비밀 접촉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기도 했고요. 2010년 8월 27일 날이었죠.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2탄도 시사하는 강연을 가졌고요. 2014년 8월 22일 날에는 22의 드라기 총재가 자산 매수 프로그램 도입을 애드립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특히 주식 환율,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항상 이 회의를 금융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지켜보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파월 의장의 또 연설도 있는데 이게 예전 같은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 시장이 엄청난 주목을 하겠지만 이번에 좀 주목도가 떨어진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24일날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그 통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예정되고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가 FRB의 금리 인상에 불만을 표시했던 탓에 파월 의장이 외압을 좀 물리칠 수 있는가, 금리 인상의 진심을 확인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이지만 아무래도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민감한 내용은 피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번 잭슨홀 주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둔감한 임금 상승 그리고 신통치 못한 생산성 증가의 근본 원인을 찾겠다는 데 있는데요. 시장의 그 관심이 생산성 그리고 임금 상승의 걸림돌이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 그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저물가의 원인인지를 좀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이 아무래도 싫어하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논의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시장의 반응이 싸늘한 것도 사실입니다. 잭슨홀의 미팅의 단골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정책도 현재는 선진국들이 모두 출구 전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시장의 입맛에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물론 미중 그 무역 전쟁, 터키 쇼크, 이탈리아의 그 전국 불안이 악재는 될 수가 있겠지만 금융 정책의 방향성을 바꿀 정도가 아닌 만큼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은 이번 잭슨홀 미팅에 대한 영향에서는 아무래도 벗어나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재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쉬운 쪽이 원래 손을 내미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면서도 지금 손을 먼저 내밀었는데 이 내민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해소하라고 측근들에게 이야기했는데요. 9월 중에 발동 예정인 2천억 달러에 상당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발동하면 이전과 차원이 다른 미중 갈등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당 원로들이 현재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경 대미 정책을 전략상 겸손이라든지 수비 자세로 궤도를 수정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요구를 아무래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미중 간의 수익 금액 차가 3배가 나는 상황 속에서 실탄이 부족한데 벌써 반격 카드는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시간이 끌수록 중국이 유리하게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관세 전쟁에 이어서 투자 규제, 첨단 ICT 기술 유출 금지뿐만 아니라 환율 전쟁까지 대중국 공세를 강화할 태세에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둘러서 이런 갈등을 해소시켜야지만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화해 제스처를 내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중국에서 요구해서 지금 이번 대화가 열리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좀 양보하고 내줄 건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내줄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아무래도 주고받는 협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문제는 실무 협상단이 워싱턴에 가서
양보할 그 안들 보면은 대미 무역 적자 감소라든지 관세나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에 대한 폐지, 그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 위안화 약세 대책이 포함됐지만 문제는 강도와 속도가 미국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또 이번 회의에 또 주목하는 것은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전제로 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까지도 작성하는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중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제조 2025라든지 우주 강국의 꿈, 그리고 서진 정책, 1대1로와 같은 중화 제국의 부흥 전략도 차질을 빚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다급해진 것도 이번 그 협상에서 미국이 아무래도 강경 자세를 고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중국이 손을 내밀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양국이 밝힌 만큼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사항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휴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인 건데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만약 그 시장이 요구한 대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게 된다면은 보복 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요. 최소한 실시 시기를 연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역 협상 타결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협상 참석자들이 차관급 실무 협상가들입니다. 협상 권한이 없다 보니까 명확한 합의안을 도출해낸다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이전에 세 차례에 걸친 그 부총리급 회의에서도 트럼프가 이를 무시하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다. 무역 분쟁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2천억 달러의 제재 관세와 중국이 내놓는 양복 카드를 맞바꾸는 협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는 양날이 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러스트벨트라든지 경합주에서는 아무래도 그 중국 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실업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줄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속도를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번에 대화가 실무진 간의 대화고 보니까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도 지금 11월 정도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무역전쟁이라는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좀 헤어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도 갖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울까요? 네, 무역전쟁의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 대해서 시장 자유 경쟁을 훼손한 중국 제조 2025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처리시켜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또 2년 내 대미 무역 흑자를 2천억 달러 축소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같이 중국 그 내부적인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압력에 산업 정책을 수정한다든지 미국 요구를 그대로 들여드린다면 시 주석의 절대 권위가 추락하기 때문에 시 주석의 위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중 정상회담과 중간 선거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아무래도 2월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번 실무 통상 협상에서도 아주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 중간 선거 뒤에는 또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속도를 내지 않는 시장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WTO에 제소한다든지 환율 감시 대상국에 지정하는 문제, 그리고 대미 투자 규제안 같은 보호 무역 정책의 색채를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그 통상 협상이 그렇게 쉽게 조기에 매듭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선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